한 번 더 할게, 나 봐. 얘들아, 너 이거 진짜 선생님 시간을 엄청 많이 썼어. 이거 안 되면 가만두질 않을 거야. 선생님 진짜 가만두지 않고 그 순간에 5번씩 계속 시킬 거니까. 근데 그 벌칙 주는 게 아니라 너 중요한 건데 잘 못해서 자꾸 시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렇게 시키면 너 싫어하니까 서로 이제 불편하지 않게 한 번에 잘해놔, 얘들아. 다시 별표 쳐놔, 이거. 아까 있으니까 좀 빨리 할게. 이 식에다가 양변에 x, 실수 x 곱해. 두 번째 식의 양변에 실수 y 곱해. 두 식을 변변 더해. 좌변끼리 우변끼리 더해. 이게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참이 되는 식인데 저 구하고자 하는 상황을 이 상황으로 구해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되는 상황을 찾아주면 돼. 3x-y가 4가 되고 동시에 bx 플러스 y가 6이 되는 순간에 x랑 y가 있을 거 아니야, 얘들아. 너희가 연립해서 찾을 수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이 등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는 거야, 이 식에다가. 그러면은 이 식에 x에다가 세모를 대입해주고 y에 하트를 대입해주면 얘들아 좌변은 당연히 a 어쩌구가 되는 거야. 생각. a 어쩌구가 될 수밖에 없어. 4, 6이 될 수밖에 없지. 그렇게 되는 애를 찾은 건데 지금. 그렇게 되게 하려는 애를 찾은 건데. 그래서 얘 해가 이거니까 여기 세모랑 하트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x, y에다가 그러면 이제 이 값은 4가 되고 이 값은 6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값은 4가 되고 이 값은 6이 될 거란 말이야. 하고 여기에 어떤 새로운 숫자들이 만들어지겠지 또.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하고 이게 지금 숫자야.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걸 대입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게 p가 되고 q가 되겠지. 다시 한번 풀어내지. 자, 이어서 뒤에 마무리할게. 개념은 저번 시간에 다 끝났고 이제 좀 다양한 유형 접근을 하는 거야, 얘들아. 보통 연산 문제들이거나 거듭제곱 계산 문제들인데 하나씩 해볼게요. 얘들아, 행렬의 곱셈에 대한 성질을 다뤄볼 건데 일단 개념을 다시 짚어보자. 행렬의 곱하기는 교환 법칙이 돼야 안 돼.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안 되죠. 그러니까 행렬 AB랑 행렬 BA는 같아 달라. 일반적으로 달라. 그럼 같다라는 거가 조건으로 줘 있으면 그것 자체가 조건이 되는 거야. 의미를 가지는 거야. 자, 근데 결합 법칙은 돼 안 돼? 결합 법칙은 되니까 계산을 하는 괄호는 바꿔도 괜찮은 거야. 자리는 바꾸면 안 되고. 분배 법칙 돼 안 돼? 분배 법칙 돼. 분배 법칙 되는데 다만 자리에 유의해서 분배 법칙을 잘 써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리해보면 행렬들의 곱하기는 교환은 안 되고 결합과 분배는 된다. 그냥 그걸 원칙을 지켜야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렬의 계산을 할 때 다항식의 연산을 그대로 쓰면 돼 안 돼? 다항식 연산을 그대로 쓰면 안 돼. 왜냐면 행렬 AB랑 행렬 BA가 같지 않아서 얘를 AB로 바꿔서 여기를 EAB로 바꾸면 틀려지는 거야. 틀려 그러면. 그런데 이 계산을 할 때 그 항 중에 하나가 단위 행렬 E라면 그때면 괜찮아.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행렬 AB에 대해서 여기서 A랑 B는 다항식이 아니라 행렬이야.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대상 중 하나가 단위 행렬 E일 때는 그때는 이렇게 돼서 조금 정리하면 이렇게 하는 게 괜찮다. 왜냐면 왜 괜찮냐면 이거 전개하다 보면 A, E랑 EA가 출현할 텐데 얘도 뭐고 얘도 뭐야?
얘도 A고 얘도 A니까 그냥 2A로 이렇게 바꿔도 괜찮은 거거든. 그래서 하나가 2일 때는 괜찮아요. 그럼 얘들아 지금 내가 얘를 계산할 때 물론 일일이 계산해도 괜찮은데 이 구하고자 하는 걸 잘 보면 A 플러스 B와 A 플러스 B를 전개한 거네? 라고 눈치를 채야 돼. 이거 너무 쉽잖아. 얘들아. 이거 전개 경험이 있으면 저절로 해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A 플러스 B의 제곱의 값을 계산하고 싶고 그럼 행렬 A 플러스 B를 구해서 두 번 곱하면 되는 거지. 그럼 행렬 A 플러스 B를 계산해보면 그냥 두 행렬의 합이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뭐가 되겠어? 이렇게 돼서 그러면 이거 제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냥 계산해 성분의 합을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 포인트는 구하고자 하는 게 이거랑 같은 거네를 눈치채는 거였어. 넘어갈게요. 자, 행렬 AB가 둘 다 2차 정사각행렬인데 이게 이렇게 된대. 얘들아, 방금 내가 말했지.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된다 하는 게 조건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이제 나중에 명제에 또 배울 건데 조건과 참인 명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 얘들아, 창형이는 창형이다. 이거 조건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참인 명제일 뿐이야.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문제 풀 때 의미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무의미한 거야, 도구로서. 창형이 창이가 당연한 말이니까. 근데 창형이는 남자다.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지. 창영이가 남자는 어떤 정보를 내포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의미 없는 말인데 아 이렇게 되면 의미가 있구나라는 거야. 자 여기서도 얘가 우리 A랑 B가 다항식이었으면 그때는 무의미한 말이야. 무조건 되는 거니까. 근데 A랑 B가 다항식이 아니라 행렬이니까 얘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지. 그럼 얘의 의미는 뭐야? 이걸 해석해 보면 A, B는 BA다라는 말이야. 그걸 이제 설명해 보면 좌변을 계산하면 우리 방금 이렇게 된다라는 경험을 얻었잖아. 좌변을 그냥 분배 법칙을 써서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이게 조건에서 얘랑 똑같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어. 그러면 얘랑 얘 날리고 얘랑 얘 날리고 AB랑 AB 하나 날려. 그러니까 BA는 AB란 말과 같은 말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말은 AB는 지금 이 행렬 AB에 대해서는 행렬 AB가 BA랑 똑같다라는 거야. 지금 이 제한되어 있는 AB에 대해서는. 그러면 AB를 계산을 때려. 그리고 BA를 계산을 때려서 두 행렬 서로 같으니까 각각의 성분이 다 똑같아요 해가지고 이제 A랑 B를 구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얘를 얘로만 해석해서 계산할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였지. 넘어갈게요. 유형 22번에 얘들아 유형 22번에 여기 전체를 박스 쳐 얘들아. 전체를 박스 치고 별표 몇 개 쳐놔. 이거 너희가 많이 해보는 게 좋거든 여기 이 부분을. 별표를 많이 치고 이 내용을 읽고 손으로 많이 해봐 얘들아. 선생님이 한번 어떻게 하라는 건지 보여줄게. 같이 좀 해보자. 얘들아 여기서 A가 2차 정사각 행렬이래. 그러면 여기 2라는 게 나오면 당연히 얘가 지금 2바이 2 행렬이니까 얘가 아무 말이 없어도 당연히 몇 바이 몇인 거야? 2바이 2인 얘일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얘랑의 행렬의 곱이 정의되어야 되니까 2바이하고 출발할 수밖에 없고 같아야 하니까. 그리고 이제 단위 행렬은 항상 정사각 행렬이 되니까 2바이 2여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단위 행렬 2는 어떻게 곱하든 간에 곱하기 위해서 1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행렬에서 곱했을 때 별로 의미 없어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2는 제곱하면 자기 자신이 되고 세제곱해도 자기 자신이 되고 거듭제곱을 아무래도 자기 자신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성질들을 얘가 알려주고 있는 거야. 많이 나오는 성질들을 경험해보게 하려고 일부러 정리해 놓은 거거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결론이 생기는 걸 해볼게.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조건으로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이런 것들에 관련된 연산을 물어본다든가 진위를 물어보겠지. 해볼게. 행렬 AB에 대해서 행렬 AB가 이렇게 된대. 나 이거 지금 못 쓴 거야? 영행렬 쓴 거야. 그러니까 숫자 0을 쓴 게 아니라 영행렬을 의미하는 대문자 5를 쓴 거예요. 영행렬의 정의는 뭐야? 모든 성분이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을 의미해. 왜냐면 행렬들의 연산은 행렬이 다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숫자 0 하면 말이 안 되지는 거고 당연히 모든 성분이 0인 행렬, 즉 0인렬이어야 되는 거야. 자, 이걸 만족하고 동시에 이렇게 만족하면은 이런 결론을 얻어낸대. 계산을 실제로 해서 저걸 유도해 볼게요. 이게 일종의 연립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여기서 B를 A로 표현해봐. 행렬 B는 마이너스 A라는 행렬이 되겠지. 그럼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A 행렬 곱하기 마이너스 A라는 행렬은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A 제곱은 2가 되는 거고 양변에 실수 마이너스 1을 곱하면 A 제곱은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 지금 증명한 거죠. 그럼 얘들아 동일하게 내가 지금 얘를 증명한 건데 얘도 증명하려면 이 식을 어떻게 바꿔서 하면 되겠어? A는 하고 바꿔서 얘를 여기다가 또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B 곱하기 B는 2가 되니까 동일한 과정으로 같은 결론을 얻어내겠죠. 이게 얘들아 너희 이런 게 있다라는 건 좀 눈치채고 무지성 암기하지 말고 이렇게 연립하는 연습을 많이. 또 이제 중요한 게 3승 나오는 게 좀 중요하거든. 두 번째 것도 해볼게요. 이런 걸 여러분들 손으로 한 번씩 해보셔요. 자, 두 번째 성질은 어떤 성질이냐면 자, 이걸 만족하면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A 세제곱이라는 게 2가 돼버린다 라는 거야. 암기하면 안 돼, 얘들아. 이게 뿔마가 조금씩 바뀌면 뿔마가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무지성 암기하면 안 돼요. 근데 얘들아 우리 이런 일을 사실 익숙하거든. 이런 일 전에 많이 했거든. 실수해서 얘들아 실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제로면 x는 몇 승에서 뭐가 되는 수야? 3승에서 1 되는 수인데 그거는 거의 수학적으로 비슷한 구조인 거야. 근데 이제 행렬과 실수의 연산과의 어떤 괴리가 존재하니까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하면 되는데 전반적인 논리는 이것을 다루는 일과 비슷해. 얘들아 너 이거 있으면 양변에 뭐 곱하고 싶어야 돼? x 마이너스를 곱하고 싶어야지. 그럼 여기 전개를 때리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2 제곱이 되니까 x 세제곱은 얼마가 돼? 1이 되지. 이런 논리로 쟤를 접근해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 생소한 일은 아니야. 얘들아 양변에 뭘 곱하고 싶어야 되겠니 그럼? a-2를 곱해야 되겠지. 그러면 양변에 이걸 곱한 거니까 좌변은 얘들아 행렬의 연산은 곱셈 공식을 마음대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런 거 계산할 때 그 한 가지 요소가 2라면 이때는 괜찮다. 왜냐면 A랑 2A가 모두 A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곱셈 공식 써도 되는 거야. 그럼 A의 몇 승? 3승 빼기 2의 3승은 0 행렬이 되겠지. 그래서 A 세제곱이라는 행렬이 2의 세제곱이라는 행렬이고 2는 아무리 거듭제곱해도 그냥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하시면 되고 다만 주의점이 이 명제에 여기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라고 주장한 거냐면 이것을 만족하면 행렬 A, B, A에 대해서 A의 세제곱이 뭐가 된다는 걸 주장한 거야. 2가 된다는 걸 주장하고 증명했지. 그러니까 참이지. 근데 이것의 즉 A 세제곱이 2라고 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알겠죠? 왜 안 되냐면 봐봐. A 세제곱이 2이면에서 출발해 볼게. 이렇게 되면 A 세제곱 빼기 2의 세제곱은 0 행렬이다. 이건 참이야. 이건 괜찮아. 그러면 A-2 곱하기 는 0 행렬이다. 이것도 참이야. 이것도 참인데 얘들아 이것과 이 행렬과 이 행렬을 곱해서 0 행렬이 되면은 A가 그러니까 앞에가 0 행렬 또는 조금 더 자세히 할게. 앞에가 0 행렬 또는 뒤에가 0 행렬.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이게 거짓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것도 참이고 이것도 참인데 여기가 거짓이야 얘들아. 왜냐면 봐봐 이게 근본적으로는 이런 내용이야. 얘들아 행렬 AB에 대해서 행렬 A와 행렬 B의 곱이 만약에 0인열이야 그러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인열이어야 돼. 즉 A는 0인열 또는 B는 0인열이어야 돼. 이거 맞아 틀려? 이게 틀려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항식의 연산에서 인수분해에서 두 개의 곱이 0이다 해듯이 하면 안 돼. 이거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근데 역은 맞다 틀리다? 이건 맞다. 0인열 곱하면 무조건 0이 되는 건 맞다.
그래서 이렇게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일로 넘어갈 수가 없어지는 거라서 이렇게 된다 혹은 이렇게 된다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알겠죠? 어, 역 조심하세요. 근데 원래 길은 참이니까 양변에 그러니까 너희가 나누기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서 곱하기 위주로 계속 곱하기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고 연산을 해야 된다. 물론 행렬도 이 나누기에 해당하는 연산이 역행렬로 존재하는데 우리 교과에 없어 얘들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다 그냥 연립방정식처럼 접근해 얘들아. 지금 너 이거 몇 개 해봐. 유형 22에 여기 부분 1, 2, 3, 4 뭐 이렇게 있잖아. 이거 손으로 한 번씩 해보고 내가 한 번만 문제로 어떻게 출연하는지 보여줄게. 봐보세요. 자, 문제로는 이런 식으로 출연하는데 자, 2차 정사각 행렬을 A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킬 때 A의 백승과 같은 걸 찾으래. 그럼 A의 거듭제곱해서 뭔가 이쁜 순간을 찾으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A의 특징을 찾아야 돼. 근데 정리가 하나도 안 됐으니까 정리를 잘해. 근데 우리가 분배법칙만 쓸 수 있는 건데 대상이 하나가 있니까 뭐 곱셈 공식을 편하게 행렬에 적용시켜도 괜찮을 거예요. 바로 갈게. A제곱하고 뭐가 돼? 몇 A야? 마3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A 하고 여기 얼마 돼? 3 2제곱 되는데 2제곱이니까 그 정리를 더 하자. 가 영행렬이야. 그럼 우리 아까랑 동일한 논리로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는데 양변에 뭐 곱하고 싶어야 돼? A 플러스 2라는 행렬을 양변에 곱하고 싶어야 되겠지. 그러면 A의 세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은 0행렬이니까 A 세제곱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자 2가 돼. 그래서 A 세제곱은 이렇게 되고 그러면 A의 6제곱은 뭐다? 2가 된다. 그러면 백승을 하는데 백승을 얘로 해도 되고 얘로 해도 돼. 얘로 하는 게 지금은 좋긴 하겠지. 그러면 A의 백승은 상황에 따라서 이 시선을 거쳐가는 게 좋을 때가 있어. 근데 지금 바로 갈게. A의 3승의 33승 곱하기 A가 되고 A의 3승은 마이너스 2고 그럼 이거 여기 계산하면 뭐 되니? 마이너스 2의 33승이자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그냥 단순히 정리하면 마이너스 A라는 행렬이 된다라는 거였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지금 앞에 성질 다 손으로 증명해봐 일일이. 여기 증명도 다 손으로 돼 있어서 좀 좋거든. 해보고 확인하세요. 자, 여기서 이제 영인자란 단어가 교과에는 없어 얘들아. 근데 영인자라는 단어 몰라도 돼. 그래서 그냥 내용만 정확하게 알면 되는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야. 행렬 AB에 대해서 행렬 AB의 곱이 영행렬이야. 그때 얘들아 이러면 행렬 A가 영행렬 또는 행렬 B가 영행렬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그게 안 된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소리야. 그럼 얘들아 이게 안 되면 발레가 존재한다는 소리잖아. 그럼 여기서의 발레라는 건 영행렬이 아니고 영행렬이 아닌데 곱해서 뭐가 되는? 영행렬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A가 영행렬이 아니야. B도 영행렬이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성분이 영인 행렬이 아니야. 근데 A랑 B를 계산해 봤더니 뭐가 되는 행렬 AB가 존재할 수 있다? 영행렬이 돼버리는 행렬 AB가 존재한다라는 말이야, 얘들아. 그럼 그게 누구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되게 많아. 무수히 많은데 이 문제가 든 예시를 따라가 보자. 자, A가 영행렬 이하 아니야. B가 영행렬 이하 아니야. 근데 두 개 곱했더니 그냥 계산을 해봤더니 영행렬이 됐어. 그러니까 이게 A, B가 영행렬이라고 해서 꼭 둘 중에 하나가 영행렬 이어야 되는 건 아니구나라고 이제 경험한 거죠. 우리 발레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다만 역은 항상 생각하세요. A랑 B 중에 영행렬이 있으면 영행렬과의 곱은 무조건 영행렬이다. 선생님 다 하면서 설명한 거니까 넘어갈게요. 문제 풀어봅시다. 이게 근데 항상 진입학 이런 게 좀 까다로워.
진입하기 생각보다 맞추기가 좀 어렵거든. 조심해야 되고.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진입학은 특히. 어, 다음 중 항상 옳은 걸 찾으래. 얘들아, 이런 거 많이 보면서 이제 행렬의 성질 같은 거 좀 잘 확립해놔, 개념을. 자, 1번 맞아? 이거 교환이 되냐는 질문이지? 교환 되니, 안 되니? 안 되니까 1번 틀렸죠. 영인열 아닌 거 곱했는데, 곱하면 무조건 영인열 아니어야 돼? 아니, 이제 아까 우리 방금 영인열 아닌 두 개 곱했는데 영인열 되는 거 있었지? 이것도 틀렸어. 음, 얘들아,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것 또는 이거면 얘가 영인열 또는 얘가 영인열이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영인열이야. 그럼 곱하면 어떻게 돼? 영인열이 되지. 이거 그럼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명제잖아, 얘들아. 이런 조건과 이런 조건으로 이렇게 명제를 만든 거잖아. 이거는 지금 참이었어. 근데 이거는 참이야, 거짓이야. 이것은 거짓이 되는 거니까 조심해야 돼. 순서대로 해보자. 자, 그 이명제 여기 지금 이거네요. 그럼 지금 보면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다. 5번 볼게. 얘들아, 행렬에서 너희 나누기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마치 너희가 이게 다항식이라면 x로 나누는 것처럼 접근하는 거거든. 다항식이라는. 근데 이제 지금은 나누기가 없으니까 무조건 곱하기의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돼. 지금 이 문제의 질문은 이런 거야. 자, 이걸 만족하고 동시에 x가 영행렬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으면 a랑 b랑 똑같아야 돼 라는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보자. 그러면 얘를 내가 정리해보면 이것을 만족한다라는 것은 xa 빼기 xb가 영인열이 된다라는 말이고, 분배 법칙은 써도 되는 거니까 앞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게 영인열이 된다는 말이지. 그럼 얘들아, 이 말에서 이걸 만족하는 것까지는 참이 됐어 지금 이걸 전제로. 그럼 두 개의 곱이 영인열이니까 얘가 영행열 또는 얘가 영행열이어서 a는 b.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얘 또는 얘라고 말할 수 없고, 근데 지금 출제자 의도는 이런 거야. 너희 이렇게 해서 이거 안 되니까 이거네 라고 오해하라고, 그렇게 틀리라고 낸 거야.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애초에. 그래서 안 돼요. 이것은 5번은 틀려 있어요. 이런 걸 하나하나 너희가 다 잘 공부할 때 잘 해놓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들아, 옳은 거 고르세요는 너희 컨셉을 가장 옳은 걸 고르세요로 가야 돼. 왜냐면 너희 시험장에서 분명히 한 두 개 중에 아리까리 할 거거든. 그럼 그 중에 잘 판단을 해서 확실하게 이건 맞는 말, 확실하게 이건 틀린 말, 이런 걸 잘 선택해서 하는 거야, 얘들아.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무조건. 자, 이제 케일 해밍턴 법칙이라고 있는데, 이게 교과 외 과정이고 있으면 편할 수 있어서 간단하게만 할게, 선생님이. 근데 가급적이면 안 사용하는 쪽으로,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진행을 할 건데, 안 쓰면 조금 구구절절해지거나 연산이 좀 불편해질 때가 있어서 알고는 있자. 교과 외 과목이고 없어도 다 풀리는데 있으면 조금 좋을 수 있으니까 하자라는 컨셉이야, 지금. 자, 어떤 2차 정사각 행렬 A에 대해서 어, 행렬 A가 이렇게 생겨먹었으면 이 식이 무조건 성립한다 라는 게 케일리 해밍턴 법칙이야. 적용해볼게. 30초 주기 한번 외워, 지금 일단. 자, 적용해보자. 지금 A에 해당하는 게 얼마야? B는? C는? D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케일리 해밍턴 법칙은 참인 성질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참이야. 써도 돼. 그러니까 올바르다는 얘기야. 써도 된다라는 건 이제 교과 외과적이니까 거의 애매할 수 있는데. A 플러스 D 하면 얼마야? 오직 그러니까 OA. AD 하면 얼마야? 4. BC 하면 얼마야? 여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E가 영행열이야 라는 식이 무조건 참이야. 그러니까 이 A는 이걸 무조건 만족시켜. 그러면 그래서요. 근데 이걸 이용해서 뭔가 연산하면 편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문제에서는. 그래서
이거 이용을 편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거를 안 외워도 당연히 교과 과정이 없으니까 안 외워도 문제는 풀리게 할 수 있는데, 쓰면 편하니까 그냥 외워, 일단 지금. 그래서 나도 가급적이면 안 쓰는 쪽으로 접근은 할 건데,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지금 외우세요. 다시 한번 외우세요. 대학에서 너희 이제 이과 쪽으로 갈 거면 사실 이 정도는 다 알아야 돼, 얘들아. 특히 AD-BC에 조금 익숙해져야 돼. 역행렬 할 때 좀 많이 나오는 표현이거든. 아, 봐봐. 자, A라는 행렬이 A, B, C, D일 때, 다음 성질이 무조건 성립해. A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D, 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E가 뭐가 된다? 영인열이 되는 이 식이 무조건 성립한다라는 거고, 주의 점은 켈리 해밍턴 법칙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해서 얘가 A 더하기 D고 얘가 AD 마이너스 BC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해서 A를 특정하려면 A를 잡아서 대입을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좀 테크니컬하게 가면 A라는 행렬이 어떤 단위 행렬의 실수배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경우 나눠서 풀면 되는데 이건 너무 교과 외과적이니까 선생님 쓰진 않을게. 그냥 케일리 해밍턴 법칙이 역은 안 된다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게 케일리 해밍턴 법칙이고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없어도 다 풀리는데 있으면 조금 편하니까 케일리 해밍턴 법칙을 내가 까먹었어. 그러면 얘들아 그냥 다 대입해서 계산으로 가면 돼. 봐봐, 내가 까먹었어. 케일리 해밍턴 법칙. 얘들아 A제곱 나 계산 못한 이유는 없지. 결정 나 있지. A제곱. KA는 얘들아 그냥 뭐야? 불러봐. KA라는 행렬. 마사 K, K, 마삼 K, K 되겠지. 이거 좀 다 숫자 여기. 그러면 이렇게 결정이 났지. 이게 K로 다 표현되겠지. 뭐 돼 지금? 1빵빵 1이란 소리지. 그럼 K에 대한 얘랑 똑같아요 하면 이제 K에 대한 식이니까 K가 결정 난 거야. 그러니까 캘리미턴 법칙 안 쓰고도 풀리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쓰면 조금 편할 수 있다. 인 거야. 적용해 볼게. 자, A가 저렇게 되면 무조건 다음 식이 성립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 하면 얼마야? A 플러스 D 하면 마3이니까 이렇게 되고 AD 마이너스 BC 하면 얼마야? AD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은 0열이다. 이러면 틀렸죠? 틀린 데 찾아. 2를 붙여야 돼요. 숫자면 안 돼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만족할 때 이것 좀 구해봐라고 하면 K가 얼마야? 그러니까 조금 편할 수 있어서 암기해놔. 다시 한 번 더 해봐. 지금 까먹었으니까. 지금 얘들아 1862번부터 끝까지 다 풀 건데 내가 하나 풀어줄게. 이거 유형 25에다가 별표 많이 쳐놔 얘들아. 이게 학교에서 계속 출제되는 제일 유력한 두 가지가 하나가 이런 활용 문제. 문제로 보면 이렇게 표를 주고 어쩌고 하는 문제가 좀 제일 유력하고 두 번째는 이제 행렬의 거듭제곱 문제에서 규칙 찾기라 한다던가 행렬의 연산 문제. 야, 한번 보여줄게. 자, 다음 표는 어쩌고저쩌고 마트에서 복숭아 참외 살 때 얼마인지 뭐 영희가 철수가 몇 개 사야 되는지를 나타내줬어. 그럼 행렬 A는 얘들아 여기를 행렬로 만든 거고 행렬 B는 여기 철수랑 영희가 몇 개 사는지를 행렬로 만든 거야. 그때 행렬 A, B에 2행 2열의 성분을 나타내 주는 걸 찾으래. 얘들아 행렬 A, B라는 건 이것의 정의가 뭐냐면 얘의 I행과 얘의 J열을 곱해서 각각 더한 값을 I행 J열의 성분으로 사용하는 행렬을 행렬 AB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뭘 본다?
I 행을 본다. 얘의 행을 보는 거야. 얘 뭘 본다? 제 열을 본다. 그러니까 얘 얘의 J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면 앞에의 I 행과 뒤에의 J 열을 바라봐가지고 성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다. 두 개를 곱해서. 자, 볼게. 그러면 얘의 몇 행을 봐? 2행을 봐. 얘의 몇 열을 봐? 2열을 봐. 그럼 A의 2행을 봅시다. A가 지금 얘죠. 1행, 2행. 이렇게를 보는 거지. B의 2열을 봅시다. 그러면 1열, 2열.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럼 어디서 누구가야? 편의점 철수가 내야 되는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해볼게요. A, B라는 행렬에 1행, 2열의 성분은 어디서 누가 돼야 되는 돈인지를 체크해보자. 그러면 A의 뭘 봐야 돼? 얘 1행을 바라봐주고 얘 2열을 바라봐준다. 그럼 A의 1행과 J의 B의 2열을 바라보니까 어디서 누구가? 마트에서 철수가가 되는 거고. 다시 해볼게요. 얘의 몇? 2행? 그러면 바로 갑시다. 어디서 누구가? 편의점에서 여기가 내야 되는 돈인 거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A, B 계산하면 이거 지금 몇 바이 몇이 되겠어 행렬이? 2바이 2가 되겠지 얘들아. 그래서 각각이 어디서 누구가 어디서 누구가 되는 거야. 이거 어디서 누구가? 마트에서 0이 마트 철수가 내야 되는 돈. 편의점 0이 편의점 철수.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서 얘들아 장소가 몇 가지 있어? 두 가지 있지. 인간이 몇 명 있어? 그럼 경우의 수가 두 가지니까 최종 상황은 몇 가지 발생해? 네 가지 상황에서 내야 되는 돈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게 우리 행렬의 목표 중 하나니까 이거 지금 끝까지 풀어야 돼.